서울의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하정 과장입니다. 예. 중입자가 들어가서 방사선으로 들어가서 아마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DNA 그 본드를 끊어내기 때문에 그 세포가 사멸하는 거거든요. 그냥 녹여서 없앤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암의 어떤 상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예를 들면 수술 전에 한다든지 수술 후에 한다든지 수술을 못한 환자는 방사선으로만 치료한다든지 암 종류에 따라서 뭐 이 암에는 방사선이 굉장히 잘 듣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사선이 저 암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암이 다 발생할 수 있는데 뭐 뇌종양부터 뭐 여기 위암 아니 폐암 간암 이런 거 다 가능한데 치료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수술 후에 방사선을 치료해서 환자의 국소 재발률을 낮춘다든지 또 그래서 생존율을 높인다든지 또 수술을 못하는 환자는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해서 줄여서 수술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성대에 조그만 성대 일기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성대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평생 환자가 말을 못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수술에 굉장히 그게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99%의 확률로 환자들이 말하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대신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암 자체에서 출혈을 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걸 또 도와주는 목적으로도 많이 치료하거든요. 완치 목적보다도. 제일 많은 게 뼈 전이. 암이 말기에 가서 뼈가 전이 돼서 생긴 거. 표현하다 보면 뼈를 깎는 듯한 아픔 이런 거 하잖아요. 뼈를 갉아먹으면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이게. 그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되면 통증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선형가속기, 또 양성자 치료기, 이른바 프로톤이라고 그러죠. 양성자,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고가 장비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이 쓰고 있는 건데 특히 선형가속기라는 게 암 치료, 방사선 치료기로는 거의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환자분들이랑 일반인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럼 선형가속기하고 양성자 치료기하고 중입자 치료기가 뭐가 다르냐, 어떤 암에 좋으냐. 지금 뭐 현재 대부분의 큰 대학병원들도 거의 다 선형가속기만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치료 결과들 보면 특별히 양성자나 중입자 가지고 있는 병원보다 특별히 못할 것 같습니다. 치료 결과를 보면은. 예. IMRT라든지 SBRT라든지 이런 특수 치료까지 다 가능한 선형가속기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암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큰 무리 없이 거의 모든 암에 있어서 다 적용해서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사선 치료는 암에 비해서 정상 조직을 보호하고 암세포를 많이 죽이는 게 선형가속기 그 방사선 치료의 기본 이론인데 요즘 나와 있는 최신형 선형가속기들은 기계공학의 발달로 상당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게 부작용 없습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이번에 도입한 것도 최신형 엘렉타 장비라고 하는데 최신형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서울원에서 도입한 최신형 선형가속기입니다. 예. 환자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누워 계시면은 방사선이 여기서 이렇게 쭉 조사가 되거든요. 이 기계가 빙빙 돌면서 환자에게 정확하게 방사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최신형 선형가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환자가 여기 누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방사선이 나오면서 환자의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SGRT라고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장비 저희 브레인랩에서 도입한 건데요. 옷을 입고도 치료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 장비입니다. 예. 환자가 여기 누워있으면 이게 돌면서 방사선을 여기다 조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쉐이프를 만들어내고 컴퓨터로 계산했던 대로 그러면서 정교한 치료 가능한 게 이게 돌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 이거는 저희 모의 치료실입니다. 예. CT를 이용해서 모의 치료를 하는 CT 시뮬레이터입니다. 예. 직접 치료실에 눕히고 치료하기 전에 똑같은 자세를 포지셔닝을 잡아서 똑같이 재현을 하는 모의 치료를 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CT를 이용해서 속에 장기에 어떤 암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정확히 포지션을 잡아서 모의 치료를 진행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리미터 단위로 정교하게 환자한테 방사선이 조사돼야 되는데 그거를 잡기 위한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포지셔닝 정확한 자세를 잡고 그걸 저희가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정확한 자세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이 기계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과에 오시면 일단 제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 검토하고 여러 상태 봐서 방사선 치료하기로 결정되면 일단 CT 시뮬레이션 그래갖고 CT로 모의 치료를 하거든요. 환자를 어떤 최적의 그 상태로 놓을지 예를 들면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치료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게 좋은지 이런 포지셔닝을 결정하고, 그러면 거기서 CT를 돌려서 확정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 속을 보면서 암이랑 다 구별해 놓고 거기다 최적의 그 치료를 해서 그걸 보통 한 2, 3일에 걸쳐서 그 최적의 그 각도라든지 그 색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합니다. 예. 표준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한 5주 내지 6주 정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번 치료하거든요. 5주 내지 6주 그러면 곱하기 하면 25회 내지 한 30회 되겠죠. 네, 들어와서 탈의하시고 옷 갈아입고 치료기에 들어가셔서 치료실에서 들어서 필드를 맞추고 조사 부위 맞추고 치료 받고 나오시는데 보통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루 한 15분 정도 치료 받으시는데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흉부 방사선 촬영이나 뭐 CT 찍을 때 전혀 통증이 없었듯이 이것도 방사선을 쬐는데 오래 쬐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절 무슨 뭐 통증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항암제 이런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머리 빠지고 메스껍고 토하고 뭐 손톱 발톱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은 항암제에 의한 전신적인 부작용이고,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 그런 전신 부작용이 아니라 쬐는 부위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조금 견딜 만한 부작용이지 그것 때문에 심해서 치료를 못 받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근처에 있는 조직이 문제가 되거든요. 유방 바로 뒤에 폐가 있으니까 혹시 폐에 많이 들어가면 뭐 방사선에 의한 폐렴이 잠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또 그 방사선 하다 보면 피부가 살짝 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반이나 이런 데를 치료하다 보면은 대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화기에 방사선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설사기가 날 수도 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 치료 부위에 따라 달리 날 수 있습니다. 예. 방사선 치료 중에 생긴 부작용은 뭐 거의 다 2, 3 치료 끝나고 길어야 한 달 있으면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환자들이 가끔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예. 특히 손자들,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들하고 같이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건 방사선이라는 건 우리 선형가속기나 뭐 양성자, 중자 다 마찬가지로 방사선 한번 쬐면은 바로 거기서 소멸돼서 방사선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속에 방사선 자체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마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주로 이제 핵의학과 쪽에서 많이 쓰는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면 그런 환자는 조심해야죠. 근데 그런 그 선형가속기나 이런 기계로 치료할 때는 몸에 동위원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사선 치료받고 그날 밤에 가서 손자랑 같이 옆에 있어도 손자한테 전혀, 특히 애들한테도 문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히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본인이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고요. 그냥 늘 평소 다니시던 대로 생활하시면서 좋은 음식 드시고 정상적으로 음식 섭취해 가시면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예. 레이저로 정확하게 환자 포지션을 맞춰놓고 치료하려다 보니까 거기다 잉크로 마킹해놓고 거기서 환자 포지셔닝 세팅하고 그 다음에 환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고 치료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발달해. 저도 이 양쪽에서 카메라, 3D 카메라로 세 군데서 이렇게 보면서 환자의 이 윤곽을 보면서 그게 맞아 떨어지는 각도를 다 기억했다가 똑같이 맞춰놓는데 이 잉크 마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서울의료원에서 이번에 들여온 거는 옷을 입고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아주 최첨단이죠. 예. 요즘에는 그래서 저희 환자들은 얇은 브라우스라든지 흰 티셔츠 입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치료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보이시겠지만 제 뒤에 배경으로 밖이 지금 아마 보일 겁니다. 이런 병원은 국내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포함해서 10군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층에다가 새로 지은 건물에서 이렇게 쾌적하게 환자들 대기할 수 이런 거는 아마 거의 국내 최초고, 아마 환자들 입장에서 저쪽을 보시면 저쪽은 또 중앙정원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대기도 하고 또 정원도 있고 그런 1층에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거의 99.9% 저 지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차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저 지하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1층에 세워진 병원 방사선 치료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